안녕하세요. 부동산 상담 엑스퍼트 리얼티문입니다. 내 집 마련 전략 전문가로서 주택 청약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또 임대차 보호법 전문가로서 주택 매매 임대차 계약의 체결 유지, 종료 절차와 대출 요건 및 규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 가계부채 관리 방안 과제별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과제별 세부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큰 방향 4가지는 1.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2.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 정착 3. 관리 취약 부문 제도 보완 4. 서민 청년층에 대한 금융 지원 확충입니다. 관리 방안의 세부 과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과제 1.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입니다. 추진 배경은 2020년 중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 통화 정책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되었고,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향후 거시경제 측면에서 총수요 창출 제약 및 자산가격 조정 시 거시건전성 악화 등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가계신용 증가율 추이를 봐주세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장기 시계하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인 4%대로 복원합니다. 향후 경상성장률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2020년 중에 중단되었던 금융당국의 증가율 목표 관리 제도를 재시행합니다. 금년 중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5에서 2% 내외로 관리하되 신용대출 쏠림 현상 등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핀셋 관리합니다. 기대 효과 및 추진 일정입니다.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의 잠재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토대를 구축합니다. 은행권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부문별 동향을 매월 점검하고 당초 증가율 목표치와 상이한 경우 면밀하게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을 추진합니다. 과제 2.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 대응 위한 완충자본 도입 과제입니다. 추진 배경은 경험적으로 가계부채는 경기 호황기에 확대되고 부실 위험 등 취약성이 누적되면서 경기 위축 시 부실이 현실화되는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등 여건 변화 시 추가 자본 적립 의무 부과 등을 통해 부실 위험을 사전에 경감하는 유인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요.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에 비례하여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합니다. 금융위가 정한 기본 적립 비율 0에서 2.5%에 개별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인 0에서 100% 등을 고려하여 최종 추가 자본 적립 비율 최대 2.5%까지 산출합니다. 특히 추가 자본 적립 의무 미이행 시 이익 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성과 연동형 상여금 지급 등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및 추진 일정입니다. 가계 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 자금 쏠림 현상 발생 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 구축하여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시스템 안정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금년 하반기 제도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 감독 규정, 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 규정 시행세칙 개정 추진합니다. 경기 대응 완충자본 추가 적립 결정 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준비기간 부여할 예정입니다. 과제 3. 차등보험료 제도를 통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유도입니다. 추진 배경은요.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 관련 잠재 리스크가 개별 금융회사 위험도를 측정하는 차등보험료율 제도에 일정 부분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및 예보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황에 따라 예보료율을 차등하는 제도를 14년 도입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요. 가계대출 리스크 요인 관련직 간접적인 평가 지표를 차등보험료율 재무보완 지표에 반영합니다. 주요 잠재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하여 업권별로 매년 선정하는 지표란 15점 만점의 가계대출 리스크 요인을 반영한 재무보완 평가 지표입니다. 평가 지표는 1. 가계대출 위험도 2. 가계대출 연체율 3. 가계대출 증가율 4. 고 DSR 비중 5. 가계대출 구조 개선도입니다. 기대 효과 및 추진 일정입니다. 금융회사 자체적인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 유도가 기대됩니다. 추진 일정은 부보 금융회사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재무보완 지표를 선정하고 2022년 차등평가부터 적용을 추진합니다. 과제 4.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현재 은행이나 보험은 한도성 여신 및 지급 보증, 이하 한도성 여신 등이라 합니다. 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자본 비율에 반영 중입니다. 제2금융권의 경우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미흡하여 충당금은 과소적립되고 자본 비율은 과대평가된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저축은행 여신 전문회사 상호금융의 신용카드 미사용 한도 외의 한도성 여신과 여신 전문회사 지급 보증에 대해 충당금 및 자본 규제 도입합니다. 신용카드 미사용 한도에 대한 대손 충당금 규제는 기도입되었고 여신 전문회사 지급 보증 관련하여 저축은행은 충당금 및 자본 규제가 기도입되었고 상호금융은 취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규제 형평 측면에서 은행보험과 동일한 40% 적용합니다. 현재 약정 1년 미만 20%, 1년 초과 50%에서 23년부터 단일 신용환산율 40%를 적용합니다. 개별사별 업권별로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이 상이하므로 건전성 지표 악화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 여신 전문은 22년 20%, 23년 40%, 상호금융은 22년 20%, 23년 30%, 24년 40%로 단계적 시행합니다. 기대 효과 및 추진 일정입니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련 충당금 적립 규모가 확대되는 등 위험 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업권 간 규제 일관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신용환산율 40% 적용 시 업권별로 충당금 적립액은 590억 원에서 1,583억 원 증가하고 자본 비율은 0.21%포인트에서 0.46%포인트 하락 전망됩니다. 22년 시행 목표로 관련 감독 규정, 시행세칙 개정 추진 예정입니다. 과제 5. 차주 단위 DSR 단계적 확대 내용입니다. 추진 배경은 차주의 상환 능력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 정착을 위하여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주담대 취급 시 적용하는 DTI의 경우 타대출 원금 상환분을 고려하지 않아 대출이 상환 능력 대비 과도하게 취급되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이를 보완하는 DSR의 경우 현재 일부 차주에 대해서만 적용 중인데요. 현재 그 일부 차주란 1. 주택담보대출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취급 시 2. 신용대출은 연소득 8천만 원 초과 차주가 총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시입니다. 주요 내용은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담대는 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대상에서 1단계로 21년 7월에 전 규제지역 6억 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용대출은 현행 연소득 8천 초과자가 1억 원 초과 대출에서 21년 7월 1억 원 초과 대출 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2단계로 22년 7월 주담대와 신용대출 모두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시로 3단계로 23년 7월 1억 원 초과 시 적용합니다. 총 대출액 판단 기준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을 말합니다. 단, 소득 이외 상환 재원이 있는 대출은 제외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 금액을 대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1년 7월경인 1단계에서 21년 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 약 83.5%, 경기도 아파트 중 약 33.4%에 해당하는 담보에 기반한 주담대 차주 등의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됩니다. 2단계인 22년 7월경 1단계 적용 대상과 병행하여 총 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는데요. 전 차주 중 12.3%, 약 243만 명입니다. 3단계는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하는 차주 즉 전 차주 중 28.8%, 약 568만 명에 대해 차주 단위 DSR 적용됩니다. 1억 이상 가계대출의 차주는 전체 가계대출 금액 기준 76.5%에 해당합니다. 단,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출 신청 시 차주 단위 DSR 적용 제외합니다. 그 대상은 1.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는 대출로서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2. 정책적 목적의 대출로서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 3. 300만 원 미만 소액대출 등입니다.
기대 효과 및 추진 일정입니다. 차주의 상환 능력 내에서 대출이 취급되도록 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장기적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및 금융 소비자 보호 제고가 기대됩니다. 21년 7월 시행 과제는 행정지도를 통해 추진하고 금년 하반기 중 관련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합니다. 차주 단위 DSR의 적용 시 연소득 규모 및 대출 만기에 따른 주담대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제 6. DSR 산정 시 가급적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합니다. 추진 배경은 현재 분할 상환 상품 등 특정 주담대의 경우 DSR 산정 시 실제 만기가 적용되나 신용대출의 경우 상품 특성과 상관없이 일괄 10년 적용 중인데요. 예를 들어 5년 만기로 1년마다 갱신되는 구조의 한도성 여신 가령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에도 DSR 산정 시 일괄적으로 10년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체계는 과거 주담대 중심의 규제 강화 추세와 맞물려 작년 하반기 중 손쉽게 취급 가능한 신용대출로의 풍선 효과를 촉발하였는데요. 20년 중 증가율이 전세대출 제외 주담대는 4.8% 상승, 신용대출은 18.3% 상승입니다. 특히 금융권의 신용대출 취급 경쟁 등으로 차주 상환 능력이 엄밀히 고려되는 심사 관행이 약화되고 거액 신용대출 취급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DSR 산정 시 가급적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를 합니다. 단, 신용대출 DSR 산정 관련 급격한 시장 충격이 없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범 운용을 통해 합리적 관행 정착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재 10년으로 획일 적용되는 신용대출 DSR 산정 만기를 21년 7월에 7년으로 단축하고 22년 7월에는 5년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특정 분할 상환 구조를 갖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실제 만기를 DSR 산정 만기 최장 10년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 만기 구조는 최소 3년 최장 10년으로 하고 2. 분할 상환 방식은 분기별 또는 월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하고 3. 총 분할 상환 금액은 총 대출액의 40% 이상으로 하며 23년 6월까지 시장 관행 정착 추이를 보아가며 추가적 제도 정비 추진합니다. 기대 효과 및 추진 일정입니다. 상환 능력 대비 과다 취급될 소지가 있는 신용대출 취급을 억제하고 분할 상환 상품 확산을 통해 가계대출의 구조적 건전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2021년 7월부터 시범 운용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과제 7. 증빙소득 외 다양한 소득 추정 방식 허용입니다. 추진 배경은 차주 단위 DSR 전면 시행 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대출 심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심화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소득 파악 사각지대로 대출 심사 자체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 파악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인정되던 증빙소득과 인정소득 외 다양한 소득 추정 방식을 추가합니다. 참고로 증빙소득은 국세청 등을 통해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며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활용해 추정한 소득입니다. 인정소득 확대를 위해서 소득이 일정치 않은 농축임, 어업인에 대한 인정소득 산정 방법 특례를 신설합니다. 예를 들어 농촌진흥청이 제공하는 최근 3년간 평균 총수입에서 경영비 제외분 인정합니다. 또 신고소득 활용을 합니다. 증빙소득, 인정소득 산출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다양한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가능한 소득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 금융소득, 매출액, 카드 사용액, 저축액 등 자료를 활용한 추정소득을 인정합니다. 기대 효과 및 추진 일정입니다. 소득 파악 어려움을 이유로 대출 심사가 원천 차단되는 사례 방지가 기대됩니다. 참고로 각종 소득 추정 방식을 활용한 신용대출 한도 사례를 보면 퇴직자는 노령연금 월 50만원, 소득 시 연소득 추정 600만원, DSR 한도는 1,800만원이 됩니다. 다양한 소득 추정 방식이 금융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점검 독려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종 소득 추정 방식을 활용한 신용대출 한도 사례입니다. DSR 산정 시 만기 10년 적용, 이자율 3%, 차주 단위 DSR 40%, 기타 대출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실제 심사 단계에서 연소득이 간액될 수 있으며 주담대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 추정 가능합니다. 가령
매월 20만 원씩 국민연금 납부 중인 실직 근로자는 신용대출 최대 가능 한도 7,600만 원이 됩니다. 매월 10만 원씩 건강보험료를 납부 중인 휴폐업 사업자는 최대 가능 한도 약 1억 원,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있는 일용 근로자는 약 2,400만 원, 최근 1년간 매월 50만 원씩 적금을 납부 중인 학생은 최대 5,800만 원, 연간 1,500만 원씩 신용카드 사용 중인 전업주부는 신용대출 최대 가능 한도가 약 9,200만 원 가능하게 됩니다. 과제 8. 비주담대 관리체계 정비입니다. 추진 배경은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는 최근 수년간 증가세가 높지 않고 농업, 인소상공인 등 다양한 차주의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제 미적용 중입니다. 그러나 비주담대도 가계부채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언제든지 대출 급증 및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 금융권의 토지, 오피스텔 등 비주담대, LTV 한도 규제를 확대합니다. 21년 7월에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에 대한 LTV 40% 적용합니다. 기존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확인서 확인을 통해 LTV 40% 적용을 예외로 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강구합니다. 비주담대 취급 시에도 23년 7월부터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합니다. 기대 효과 및 추진 일정입니다. 사각지대에 있었던 비주담대와 비은행권에 대한 규제 도입으로 규제 정합성 확보 및 풍선 효과 등 부작용 방지하게 됩니다. 비주담대 LTV 규제는 2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과제 9.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 관행 개선입니다. 추진 배경은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가 부동산 투기 자금 조달에 악용될 개연성을 억제하여 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 관행 중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이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을 추진합니다. 현장 검사 및 비주담대 취급 적정성 점검합니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건전성 현황 등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 보완 방안을 마련 및 상호금융권 대출 관행 개선합니다. 상호금융업권의 비주담대 가계대출 중 취약 부문을 개선하여 대출 관행 개선 및 건전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상호금융권 건전성 현황 점검 및 규제 개선 방안 등을 지속 논의합니다. 과제 10. 생애소득 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 방식 합리화입니다. 추진 배경은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은 높으나 현재 소득으로 DSR 산정 시 상환 능력이 과소평가되기 쉬운 청년층 등에 대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차주 단위 DSR 확대 도입 시 청년층의 자금 조달 애로 확대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는 DSR 산정 시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활용합니다. 고용노동통계 중 연령별 소득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다양한 통계 자료 등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 마련합니다. 기대 효과 및 추진 일정은 청년층의 경우 만기가 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가 기대되며 21년 7월 시행합니다. 과제 11.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입니다. 추진 배경은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정책 모기지는 30년 만기까지만 제공되고 있으나 청년, 신혼부부 대상 정책 모기지 보금자리론 적격 대출 등의 40년 만기 대출 도입합니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 및 혼인 7년 내 신혼부부에게 제공합니다. 기대 효과 및 추진 일정입니다. 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자 2.75%로 3억 대출 시 월 상환 금액은 30년 만기 122만 원에서 40년 만기 시 104만 원으로 15% 감소합니다. 통상 7에서 8년 정도인 상환 기간 동안 차주가 원리금 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는데 하반기 중 보금자리론 및 적격 대출에 도입됩니다. 이상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 과제별 세부 내용 동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주택 청약이나 대출, 주택 상가임대차 보호법 관련 동영상이나 유료 상담을 원하시면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홈 화면에서 리얼티 또는 리얼티문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